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중국 외에 북한도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외교가 힘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큘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4일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아스펜 전략그룹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을 인도태평양 전구의 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이루는 데 철통같이 강력한 미얀동맹이 그 기초가 되어 왔다면서 미얀동맹은 미국의 대북 외교가 힘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ork towards a denuclearized peninsula as the common goal. From the military aspect, the alliance, as well as the strength that we have in the region, enables the U.S. government to do diplomacy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I think that's what I would view my role as a part of this. 아큘리노 사령관은 또 중국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군사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이버 등 전방위적인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통합 억제력이라는 건 미국 합동군이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미국은 이 같은 역량을 우방에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grated deterrence is designed for the entire joint force to be able to operate in a synchronized fashion in all domains as we integrate cyberspace and space capabilities, as we do it with all forms of U.S. national power, and as we synchronize those with our most critical asset, and that is our allies and partners. 아큘리노 사령관은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역학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영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나 미한일 삼각공조 등 다른 안보 협의체도 있지만 쿼드는 특히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쿼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말리바 해상훈련처럼 향후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외교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조속한 미북, 남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임갑수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 또 미북 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5일 밝혔습니다. 미한 양측의 이번 만남은 앞서 지난 6월 성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당시 한국 내 일각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면서 대신 국장급 협의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미한 양측은 첫 국장급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외교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의에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기관들도 함께 참석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첫 정보통신 기술회의를 열고 북한 등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부는 4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 ICT 협력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해킹 등 세계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미한 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셔먼 미국 국방부 정보화 책임관과 한현수 한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양국의 국방정보통신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으며 상시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휘 통제와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무기체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미한 공동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관보급 정책 논의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하고 사이버 보안과 상호 운영성 등 양국 간 상호 협력의 틀을 확대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4일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유니세프는 북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완전히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북한이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 계속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코백스 체계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최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코로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백신 전달을 위한 국제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코백스와 북한 당국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7개 가운데 2개만 완료한 상태로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백스는 당초 북한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현장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북한 내 지원 활동에도 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유니세프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다른 백신을 보낸 것이 지난해 2분기이며 현재 북한에는 B형 간염 백신 재고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도 최근 VOA에 국제사회가 전달한 결핵 치료제가 중국 단둥 국경에서 여전히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약품 부족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올해 3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등 특정 국가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전시된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오르고 만수대창 작사 수혜단장 김청희의 작품 등이 2019년 한국 국회에 전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은 만수대창 작사의 작품 전시 외에도 관광객들의 평양 만수대창 작사 방문 자체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전문 업체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의 만수대창 작사에 방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후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전문가 패널 측에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관광객 방문이 40회 이뤄졌지만 어떤 미술품 구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어있는 한국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한 미술품 전시회에 만수대창 작사 사장 김성민의 2018년 작품 등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 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다수 전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수대창 작사 자체가 선전선동부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정치국산하의 백호무역회사.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작품 수입이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김정은이가 사치 생활에 쓴다거나 또 미사일 개발에 쓴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입은 금지돼야 되고, 이 판매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수대창 작사와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금지된 사안입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창 작사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창 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제재 대상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 내 활동가들이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여러 차례 접선하고 이들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중국의 식당과 카페에서 여러 차례 북한 측 인물과 만났고 이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 측 지령에 포함된 대북 묘목 보내기 운동 등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 국회 여당 관계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측 변호인은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미화 2만 달러의 사용 내역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묘목 행사와 관련해 활동가들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 후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